안녕하세요. 오늘의 달 달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웹소설 작가인 제가 겸업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겸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좀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몇 가지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웹소설 작가는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웹소설 작가는 월급을 얼마를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월급을 받지 않죠. 웹소설 작가는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정해진 소득이 있는 게 아니죠. 작품을 보통 이제 출간을 하면 그 프로모션이 걸리는 달 혹은 그 다음 달에 매출이 보통 가장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 매출이 똑같이 매달 나오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하물며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처음 출간을 하는 작가일 때는 더군다나 더 그래요. 그리고 프로모션마다 수입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략 어떤 프로모션에 걸리면 이 정도 수입이다라고 평균치를 못 낼 정도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첫 작품은 치킨값이라고 생각해라, 치킨값을 번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나오는 말도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한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소득은 삶을 당연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위축이 좀 있을 수 있고, 그건 결국 어떻게 이어지냐면 글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글을 쓰는 일은 어쨌든 창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예를 들어 카드값을 걱정해야 한다면 계속 앉아서 글을 쓰고 있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완전하게 자리 잡기 전까지 매달 기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웹소설 작가로서 안정화에 진입하기 전까지 그 불안한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웹소설 작가는 생각보다 외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을 다닐 때는 각자 하는 일이 달라도 어쨌든 그 회사의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동료들끼리 모여서 어려움을 토로할 수도 있고 힘듦을 공감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당한 일이 생기면 뒷담화도 가능하죠. 근데 이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쓰는 어떤 세계관에 문제가 좀 있고 이야기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의논을 하고 싶어도 쉽게 의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보통 출판사의 어떤 담당자랑 의논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르고 출판사의 어떤 특성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가 동료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죠. 이마저도 완전한 해소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쓰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결정은 나 혼자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 역시 나 혼자 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을 겸업으로 하게 된다면 잠시나마 좀 다른 일을 매진하면서 이 외로운 고독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는 있어요. 좋은 해결책이 나중에 떠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다른 업무를 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조금은 좀 덜 외로워지고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생각보다 하루 종일 글을 쓰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의 행위만 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때 뭐 매일, 매주, 매달, 뭐 1년 내내 한 가지 일만 몰두해서 매 시간 그 일만 하지는 않잖아요. 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한테 10시간이 주어지고 2시간이 주어졌을 때 생각보다 지필의 양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감의 시간이 있으면 이를테면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앉았어요. 2시간만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오로지 진짜 2시간만 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실제로 하루에 지필량을 설정해서 많은 작가님들이 하루에 5,000자를 쓰겠다, 하루에 뭐 10,000자를 쓰겠다, 하루에 15,000자를 쓰겠다, 그렇게 아침에 그냥 쓰고 나머지는 논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더불어 다른 일을 하면서 영감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회사에 다닐 때 일을 하다가 오히려 좋은 생각이 되게 많이 떠올라서 메모장에 따로 써두기도 하고 그걸 써먹기도 하고요. 내 할 일이 끝났어. 그럼 보통 동료 직원들 보면 뭐 인터넷 서핑하거나 다른 뭐 쇼핑을 하거나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딴짓이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경험은 다양한 영감과 아이디어를 부릅니다. 우리가 쓰는 건 결국 사람이 사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그거를 내 글에 녹일 수 있죠.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면 꼭 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막 이런 게 다양한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람끼리 부딪히고 좀 대화하고 다양한 캐릭터들을 발견하는 그 순간 내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글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이러한 경험, 다양한 경험과 영감들이 모여서 내 글에 녹아낼 때 내 글의 다양성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겸업의 단점은 없을까요? 첫 번째는 겸업의 단점은 체력 관리인 것 같아요. 겸업은 진짜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지금 겸업을 하고 있지만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고 이제 운동을 따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싶잖아요. 근데 마감을 만약에 쳐야 해서 당장 내가 이번 주까지 글을 막 다 써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공모전이 코앞이에요. 그러면 씻지도 못하고 막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써야 해요.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건 체력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작품의 수인데 전업 작가보다는 작품 수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하루에 써낼 수 있는 양이 좀 적을 테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을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역시 지금 겸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일, 뭐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모든 걸 다양하게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글만 쓰고 싶었다면 글만 썼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을 위한 당연히 경제활동 병행하면서 글을 썼겠지만 자리 잡기 전까지는 만약에 진짜 막 엄청난 초대박 작가가 된다고 해도 사실 겸업을 계속 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수입도 당연히 매우 중요하지만 재미없으면 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을 오래 정말 쓰고 싶다. 이제 시작이고 언제 잘 될지 장담하지 못한다. 그리고 뭐 저와 같은 생각이 있다면 저는 겸업을 자신 있게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글쓰기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멀리 길게 가려면 내가 안정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겸업으로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